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Toward Avatar Friendly 3D Manipulation 테크닉이라는 논문으로 이 가상 환경에서 3D 객체를 조작할 때 아바타의 영향을 검토한 논문입니다. 또 이런 가상 환경에서 3D 오브젝트를 조작하는 것은 필수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런 상호작용에는 객체 선택, 이동, 회전, 크기 변환 등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3D 조작 기술은 복잡하며 VR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작 기술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조작 기술로는 사용자가 직접 행동하여서 조작하기 위한 가상손 기술이 있고, 멀리 있는 객체를 다루기 위한 레이캐스팅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조작 기술에서 피드백은 매우 중요한데요.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는 조작 과정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아바타입니다. 소셜 VR을 중심으로 전신 아바타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아바타를 자신의 신체처럼 느끼는 감각, 인바디먼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바디먼트는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고 인지적 수행 능력에 변화를 주며 사용자의 상호적인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진들은 사용자 표현이 조작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조작 기술이 사용자 표현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아바타를 통한 피드백은 오히려 조작 작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속도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조작을 위해서 제어 및 시각적 피드백 디자인이 사용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어떻게 인식할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조작에 대한 디자인은 인바디먼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잘 따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연구진들은 3D 객체 조작과 아바타 인바디먼트에 대한 지식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후에 연구진들은 성능, 효율성 등 아바타가 일반적인 상호작용 기준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디자인 선택이 인바디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해당 논문의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바타가 조작 자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조작 선택 설계가 어, 설계 선택이 인바디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아바타 친화적인 조작 기술을 설계하기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러 연구 주제를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3D 조작 기술에 관해서입니다. 아바타는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아바타는 사용자에 의해 제어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바타는 사용자가 가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독립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아바타는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를 나타내며 사용자가 가상 환경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고 실제 신체라는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체의 속성이 자신의 생물학적 신체 속성인 것처럼 느끼는 감각을 인바디먼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바디먼트는 세 가지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셀프 로케이션은 신체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센스 오브 에이전시는 신체를 통제한다는 느낌, 센스 오브 오너십은 신체가 자신의 실체의 일부이라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시점은 셀프 로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중 감각과 같은 경우 세 가지 요소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주어 모터, 시각 운동 간의 자극이 인바디먼트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바타를 사용한 조작 작업에 대해서인데요. 아바타는 가상 환경 내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알리고 이동을 하며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아바타는 모양, 크기, 텍스처 등에서 표현의 복잡성에 따라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전 연구에서 물체를 짚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런 아바타의 복잡성에 따른 성능은 비슷하였지만 사용자들의 선호도에서 이렇게 손이 보이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순히 컨트롤러만 표시되는 것보다 사용자의 아바타가 전신으로 표현되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바타가 항상 좋은 영향을 주는 것만 아닌데요. 아바타로 인해서 이렇게 객체가 가려지거나 또는 3인칭 시점을 사용해서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신체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하고 VR에서는 이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보통 거리와 객체 크기에 대해서 편향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바타를 통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의 크기를 모두가 똑같이 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에게 맞출 경우 객체 크기를 더 정확히 인식했다고 하며 또한 이 효과는 아바타의 외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상 객체를 조작할 때 개인차가 존재하며 개인의 경험을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논문의 내용은 아닌데 이러한 예시로 저는 뚜따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뚜따가 아바타의 몸이 마음에 들거나 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아바타를 합치기도 하는데요. 사용자 중에서 자신의 실제 몸과 아바타 신체의 비율이 잘 맞는다고 느껴서 특정 아바타를 계속 사용하는 유저들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오클루전인데요. 일반적으로 가림은 깊이를 알려주는 단서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바타가 객체를 가려서 조작을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위험은 신체를 많이 표현할수록 위험해집니다. 특히 VR에서는 이런 시각적 피드백, 이해의 피드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한 연구에서는 팔을 전체 다 표시하는 것보다 손만 표시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보였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손보다 골격과 같은 비현실적인 손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이유가 이렇게 표현이 덜 되기 때문에 가림이 덜 일어나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투명한 손 혹은 보조 시점의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투명한 손은 평소에는 그냥 멀쩡한데 객차의 거리에 따라서 점차 손을 투명하게 하면서 인체 표현을 유지하며 가상 객체를 보게 할 수 있고 보조 시점과 같은 추가적인 피드백의 제공은 아바타를 변경하지 않지만 작업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입력과 아바타의 제어 사이, 표현 사이의 동일성인데요. 보통 이런 조작 작업은 가상 환경에서 객체에 적용된 변환과 사용자가 입력한 변환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자의 입력에 개인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컨트롤 디스플레이 개인이라고 부르며 개인은 이를 기준으로 정확한 제어가 필요할 때는 낮춰서 더 천천히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개인을 일보다 높여서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을 통해 움직임을 왜곡할 수가 있는데 손의 오프셋을 조금씩 조절하여 소품을 잡거나 하는 등의 정밀한 작업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바타는 움직임에 일어난 왜곡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각적인 인식이 고유 수용성 감각, 원문은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각적 인식이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것을 더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체 위치, 자세, 평행 및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중추 신경계로 전달하는 감각으로 운동신경이 이러한 프로프리오셉션의 하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바타의 왜곡을 덜 느끼게 하는 예시로 한 연구에서 구체로 된 커서와 가상손을 사용하는 움직임을
움직임을 재매핑하는 것이 있었는데 가상손을 사용한 것이 이러한 사용자들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그런 인계값이 30%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평 이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 아바타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 사용자들이 이런 움직임의 왜곡을 더 덜 느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입력장치에 관해서인데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의 표현과 입력장치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 표현 방식은 입력장치를 잡거나 객체를 조작하거나 또는 입력장치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특히 현실적인 가상 환경에서 표현을 할 때는 참가자들이 손 트래킹을 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디자이너는 컨트롤러를 사용한 설계를 합니다. 이는 컨트롤러가 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며 보편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컨트롤러는 모양, 버튼 및 기타 입력, 무게, 촉각 피드백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따라서 저작을 위해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어떤 사용자 표현을 사용하고 이것이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러 입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가상손을 일반적으로 표현으로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특정 어플에서는 가상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바타의 손에 가상의 도구를 표시함으로써 할 수 있는 상호작용에 대해 직관적이고 명시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상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 도구와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아바타 친화적인 조작을 위한 인바디먼트와 상호작용에 관한 검토인데요. 이런 조작 기술의 주요 디자인 선택으로는 인풋 입력 장치와 제어 그리고 피드백이 있습니다. 먼저 입력 장치인데요. 입력 장치는 모양, 자유도, 입력 방식,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입력 장치는 조작과 가상 표현 사이 표현의 제어를 보장해야 하며 보통 동일한 입력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입력 장치를 제어하고 가상객체를 조작하는 것에 서로 다른 입력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형태에 관해서인데요. 대부분의 컨트롤러는 그립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컨트롤러의 형태가 실제 도구와 유사할 경우에 높은 충실도를 가졌다고 하며 이러한 이유는 그러한 이유는 잡는 방식이 수행할 작업과 더 일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치의 형태가 인바디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탐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유도는 주로 가상손의 제어에 사용되는데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자유도가 높을수록 제어 수준과 인바디먼트도 증가합니다. 이전의 연구 결과로도 손을 트래킹하는 것이 컨트롤러보다 더 높은 소요감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입력 방식인데요. 먼저 입력 방식은 전체 손을 트래킹하는 것과 컨트롤러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을 트래킹하는 것은 더 많은 자유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제어와 인바디먼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트래킹이 불완전할 경우 시각적 피드백과 사용자의 실제 동작이 불일치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러는 효율적이고 널리 쓰이는 방식으로 컨트롤러의 버튼을 입력하는 것이 동작을 실행하거나 제어감을 주는 데 유용하다 합니다. 예를 들어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객체에 다가가서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버튼을 사용할 때 사용자들이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컨트롤인데요. 많은 조작 기술에서는 입력과 조작이 1대1로 매핑이 되지 않고 개인을 수정하거나 동작을 제한하는 등의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런 컨트롤에서 먼저 제약은 조작을 더 빠르게 수행하거나 현실적인 물리 법칙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제약의 방식으로는 객체와 닿았을 때 충돌을 처리하거나 또는 DOF를 줄이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약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시각적 피드백과 신체의 감각을 불일치시켜서 주체성과 자기 위치 감각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 처리는 다만 물리 법칙을 지키는 것처럼 충돌 처리는 물리 법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빠른 움직임에서는 아바타가 객체에 막힌다면 자기 위치감과 소유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OF를 분리하는 것은 이 그림과 같이 어느 축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동작과 수행할 수 없는 동작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위치와 아바타 위치의 불일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스처를 사용하여 커스텀된 제약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는 아바타의 움직임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입력과 조작의 매핑인데요. 이러한 개인의 값이 1과 다를 경우 인바디먼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은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정된 개인인데요. 개인의 값이 적절하다면 시각적 피드백이 고유 수용성 감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움직임의 왜곡에 자신의 아바타를 사용자가 스스로 맞추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왜곡에서 에이전시와 오너십은 불일치에 어느 정도 저항이 있지만 자신의 위치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을 적용할 때 아바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세계 자체를 왜곡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어댑티브 개인인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서 개인값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값을 다르게 하는 조건으로는 객체와의 거리나 움직이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의 조작은 낮은 개인을, 먼 거리는 높은 개인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개인을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도입했을 때 사람들이 동작의 변화를 더 잘 받아들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바타는 입력과 동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조작은 또 다른 개인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웃 오브 리치인데요. 이런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페리퍼스널 스페이스를 벗어난 객체와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럼 페리퍼스널 스페이스에서는 동작의 범위, 손의 자세, 피드백, 디스플레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손이 닿는 범위 너머에서는 동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아바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범위 너머와의 객체와의 상호작용의 예시로는 보고 테크닉과 레이 캐스팅이 있습니다. 보고 테크닉은 가상손이 멀리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단순히 가상손이 신체에서 분리될 수도 있지만 팔과 와이어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유령이나 로봇같이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으며 신체가 아닌 드론 등으로 표현을 하여 인바디먼트를 확장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거 테크닉은 사용자가 아바타를 직접 조작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사용자가 아바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레이캐스팅입니다. 레이캐스팅은 시각적 피드백을 위해서 광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손가락 혹은 머리 등에서 광선이 나오는 형태로 소열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레이캐스팅은 개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셀프 로케이션과 에이전시 측면에서 고거 테크닉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핸드 인터랙션입니다. VR에서 손을 사용한 상호작용은 촉각적 피드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1대1로 매핑을 하면 시각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의 동작이 비현실적일 수 있고 또 손가락이 객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은 신체가 느끼는 것보다 시각적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러한 객체 침투에 대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VR에서 공을 잡는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손가락이 객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객체 외부에 표시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입력과 피드백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피드백 관련해서인데요. 아바타는 이런 가상 환경에서 주요 피드백의 요소로 작동하며 객체를 조작하는 중에 아바타의 외형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했듯이 손의 투명도를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1인칭이 정확하고 선호받지만 3인칭의 경우에도 피드백을 잘 줄 경우 사용자들의 소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청각적 피드백 또한 이러한 객체와 아바타의 충돌을 알릴 수가 있고 또 질감을 인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각적 피드백의 경우에는 인바디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입력 장치에 대한 디바이스로 첫 번째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훈련의 경우에는 작업에 적합한 입력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능하다면 전체 손 트래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제스처를 직접 조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전체 손 트래킹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이는 또 트래킹이 잘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는 단순한 6자유도의 컨트롤러로도 높은 인바디먼트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재화 매핑에 관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넓고 빠른 동작에서는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 방지나 손 자세를 제한하는 등의 제약을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넓고 빠른 동작을 할 때 개인을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낮을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그 조작이 지연된다고 느낄 수가 있고 높을 경우에는 아바타와 아바타 표현과 입력 간의 불일치가 더 빠르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동작과 정밀한 조작에서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보조합니다. 이렇게 손의 동작을 미세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인바디먼트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용자를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밀한 조작에서는 충돌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듯이 아바타의 손이나 손가락이 가상객체 밖에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아바타가 어딘가에 막힌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또 움직임을 멈추는 경향이 있어서 정면 동작에서는 이런 충돌을 처리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의 값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드백에 관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아바타의 신체 비율 등이 사용자와 잘 일치하게 해야 하며 특히 눈의 높이와 손의 크기가 이런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추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1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정확성과 소유감을 높이고, 세 번째로 손을 약간 투명하게 설정하여 깊이 단서를 제공하지만 가림을 막으며, 네 번째로 가능한 신체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신체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먼 거리의 객체와 상호작용할 때 팔이 너무 길어지는 것보단 차라리 손이 몸에서 떨어져서 날아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중 감각에 대한 일관성을 최대화하며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아바타의 손에 컨트롤을 표시하거나 가상 도구에 적합한 피드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런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고, 일곱 번째로 왜곡된 움직임을 사용할 때는 현실적인 아바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진들이 조사하면서 밝힌 리서치 토픽인데요. 첫 번째로 다양한 사용자 표현과 움직임의 왜곡에 관해 탐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했듯이 구체로 된 커서보다 현실적인 손이 움직임의 왜곡을 덜 느꼈다는 결과가 있는데, 아바타가 어째서 이런 효과를 내는지 추가로 탐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을 수정하여서 사용자들이 무게에 대한 착각을 유발한다는 여러 결과도 있었는데, 이런 아바타가 작업을 인식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컨트롤러 기반 입력의 피드백 및 매핑입니다. 손 트래킹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컨트롤러에 대한 조사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컨트롤러에 대해 이런 입력이 어떻게 매핑이 될지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컨트롤러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교는 부족하기 때문에 입력 장치를 비교해 볼 수 있고, 네 번째로 축을 분리하면서 인바디먼트를 유지하는 기술을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들은 정확한 조작을 위해서 축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는 앞서 말했듯이 축에 대한 위젯을 만들어서 사용하지만 손에 의해 가려지거나 이러한 축이 제한된 것이 에이전시의 상실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이러한 인바 에이전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인바디먼트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시각적 피드백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시로 범위 너머의 객체와 상호작용할 때 레이 캐스팅 방식과 고고 테크닉 등 다양한 시각적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피드백 간의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잡는 동작의 시각적 피드백의 영향을 탐구해 볼 수 있는데요. 잡는 동작에서 단순한 매핑은 통제력을 덜 느끼게 만들기도 하여 손 자세를 실시간으로 자동 계산하는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작을 위한 새로운 시각적 피드백들이 에이전시와 인바디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 볼 수 있다 합니다. 일곱 번째로 다중 감각이 중요하다는 연구는 있지만 이런 촉각과 청각 피드백의 중요성을 탐구한 연구는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탐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들은 이러한 아바타 표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평가 방법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 연구에서 아바타의 특징이 사용자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주로 아바타의 외형이나 자유도 등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작업에 따라서 아바타의 영향력을 조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밀한 조작은 손을 쓰고 단순한 조작은 구체 서술을 쓰는 등 아바타의 표현을 작업 복잡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설계 과정에서 아바타의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바디먼트에 관한 문헌이 점점 축적되고 있으며 연구진들은 이러한 인바디먼트가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로 프레젠스가 사용성을 측정하는 세용의 기준이 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바디먼트에 관한 질문을 평가에 추가하여 디자인 평가를 보완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인바디먼트가 현대는
주로 설문지를 통해서 평가되지만 새로운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평가 방식에서 측정 항목의 예시로는 로스와 라토스칙이라는 연구진은 기존에 없던 지각된 신체 윤곽의 변화라는 새로운 차원을 만든 바가 있으며, 또한 방법에 대해서는 뇌파 측정을 사용해 걷는 아바타를 제어하는 동안 인바디먼트를 실시간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